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금일 뉴스들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위터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시 레저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뉴햄프셔에서 2020년 비트코인 세금 납부 법안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시티그룹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신비온트에 225억 달러를 투자를 참여했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유명한 그 텔레그램이 3월 중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제 투자자 팀 드레이퍼 한국 비트코인 ETF 허용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블록체인 기반 서울 시민카드 발행하겠다라는 기사도 가져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기사들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이슈는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장기적인 그 하락세에 지금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새로운 신기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월 2일 정도 되면요, 410일이라는 이 과거의 최장기간 그 조정 기간을 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 요걸 이제 조금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결국에는 최장기간의 조정 기간,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역사상 최장기간의 그 조정에서 살아남은 것이다라고 이제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당신이 곧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과거에 2014년부터 15년까지의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왔던 그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정이 여러 번 나왔었고 410일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최종 바닥을 찍는 데까지. 자,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 비슷하게 조정이 오랜 시간 나오고 있죠. 지금 거의 이제 410일 정도가 되어 가는데 2월 2일이 되면 411일 플러스 데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최장 기간에 이 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르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은 아직 이야기는 하진 않았어요. 이분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하진 않았고, 그냥 최장 기간을 오랫동안 이제 버틴 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 결국엔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는다는 건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이 장기간의 그 조정 기간을 지나서 결국에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 기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최장의 조정 기간이 410일 정도니까 이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장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상승 전환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더 오래 나올 것인가? 이거는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우리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해 볼 수는 있기 때문에, 뭐 최장 기간이 지났다면 이것보다 더 오랫동안 또 조정 기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다시 상승세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그림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 과정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좀 느긋하게 좀 여유 있게 바라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역사적 시세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 미국 해프셔 주에서 의원들이 1월 3일 날 발표한 이제 비트코인 세분 납부 합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NHHB 470 문건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공화당이죠. 공화당의 데니스 액턴과 마이클 야코보비치가 후원하는 이 법안은 2015년에 처음 제안되었다. 그리고 요 햄프셔 지방 정부가 비트코인 세금 납부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라고 합니다. 2015년에 벌써 처음이 제안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지금 201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4년 전입니다. 횟수로만. 엄청 빠른 시기에 이미 제안이 되었었고, 이걸 내세우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실제 여기에서 이제 뉴햄프셔주뿐만 아니라 지금 그 어디죠? 이름을 까먹었네. 아이오밍주에서 이제 암호화폐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거 문건을 똑같이 합법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여러 주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나서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아무래도 공화당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진보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세금 납부를 한다는 건 비트코인은 이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과된다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공공에서 이제 인증을 하는 화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자산으로 인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시티그룹, 블록체인 스타트업, 셴비온트 225억을 이제 투자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블록체인 응용 기술로 이제 자금 시장을 지원하는 뉴욕 스타트업 이제 신비온트가 나스닥이나 시티그룹의 지원으로 2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실제 나스닥이 이렇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술 투자 부문에 이제 나스닥 벤처스라는 게 있는데, 신비온트의 시리즈 펀딩 B 라운드를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 라운드 지나서 이제 B 라운드로 넘어가는 건데 벌써 B 라운드가 됐고, 마이크 노브그라츠의 이제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도 들어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여기가 신비온트라는 이 스타트업도 주목을 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죠. 실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어셈블리를 개발을 했고, 금융기관들은 이제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공유,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제 그 신디케이트 론, 뭐 대출과 관련된 것들을 좀 잘 하나 봐요. 금융과 관련된 담보대출 시장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이제 하고 있다는데, 여기 이제 뱅가드 그룹이 협력해서 대형 투자사의 데이터 업데이트 프로세스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신비온트라는 스타트업이. 그래서 이쪽에 빠르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신비온트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나스닥이나 이런 시티그룹, 기존의 엄청난 금융 공룡들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스닥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 시티그룹도 들어갔으니까 물리적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은 3월 중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톤 플랫폼이라고 해갖고 이 ICO를 한번 진행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우리 텔레그램이라는 그 메신저 있죠? 그 메신저 실제 비밀이 좀 잘 지켜진다고 해서 많이들 텔레그램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텔레그램 자체에서 이제 그 암호화폐인 그램을 이제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요. 실제 지금 이제 펀딩을 받은 게 하나로 1조 8천억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금이죠. 1조 8천억. 거의 최대일 거예요. 아마 지금 ICO 한 것 중에 사상 최대 중에 하나일 걸로 아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자금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모금 자급한 걸 보면 이제 프리세일 통해서 이제 충분히
자금을 이미 확보를 했었고 퍼블릭 ICO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기반 서비스는 한 70% 정도가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3월에 이제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어떤 플랫폼이 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이게 또 나왔을 때 어떤 파급을 나타낼지 궁금합니다.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팀 드레이프가 한국의 비트코인 ETF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머니투데이 방송과 체인어스가 공동 주최한 이제 블록체인 융합 서밋이라는 이 체인 플러스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를 했나 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이 철회가 됐고 이제 한국이 먼저 비트코인 ETF를 합법화한다면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 ETF를 주요적으로 보느냐? 그러기 위해 비트코인 이제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그 지수의 등록폭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 상품인데 결국에는 이 상품이 출시가 된다면 새로운 기관이나 이제 개인 투자자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너네가 빨리 ETF를 도입해라, 허용해라 라는 건데 뭐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미국 다 통과된 다음에나 그 다음에나 이제 생각을 해볼 것 같고 아직 한국은 좀 여기에 대한 좀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의 또 이제 서울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블록체인 기반 서울 시민 카드를 발행한다 라는 겁니다. 서울 시민 카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예전에 뭐 S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시민의 이용률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제로페이나 이런 것들의 사용률이 아직은 저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시민 카드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시민 카드를 발급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이 시민 카드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새롭게 아마 발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민카드처럼 뭐 카드를 발행해서 하겠죠. 만약 카드가 발행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전자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진짜 그 주민등록증 카드처럼 발급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카드를 통해서 이제 포인트나 뭐 이런 S코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서울에서 이제 그 되는 것들은 복지 관련 뭐 그 자금 지원이나 복지금 같은 게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것들이 활용되는 이제 지점들을 늘려갈 것인데 실사용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실사용을 얼마나 편리하게 또 쉽게 하게 만드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든지 좀 활성화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진행이 돼서 사람들이 인식도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도 좀 좋아지고 확산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꼭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이 방송은 그냥 참고용으로 들어만 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자,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용한 내용, 재미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